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작은 클릭이 당신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부엌 속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그 물건, 바로 전자레인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집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전자레인지 문이 열리고 닫히죠. 밥을 데우고 반찬을 따뜻하게 하고 식은 커피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 속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발암물질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기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자파에 노출되는 음식과 용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지만 가장 조용히 독을 품고 있는 위험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이 기계는 마이크로파라는 전자파를 이용해 음식 속 수분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냅니다. 이 진동이 초당 24억 번 정도 일어나며 마찰열이 생기죠. 문제는 이 열이 균일하게 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은 뜨겁고 속은 미지근한 바로 그 비균일 가열, 이 단백질과 지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자레인지로 만든 음식이 유난히 가열 후 금방 굳거나 식감이 이상한 이유, 그건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라 분자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스페인 식품안전청의 한 실험을 보면 베이컨을 전자레인지로 3분 이상 가열했을 때 니트로사민 농도가 팬에 약불로 조리했을 때보다 3배 높게 측정됐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이 아민이라는 단백질 성분과 결합할 때 생기는 화합물이에요. 문제는 이 결합이 고온 환경에서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고기 같은 가공육에는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니트로사민의 씨앗이에요. 고온의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심지어 숯불 위에서 이 질산염이 단백질 속 아민과 만나면 화학적으로엔 니트로소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니트로사민이에요. 니트로사민은 DNA를 손상시키는 강력한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동물 연구에선 간, 위, 폐, 식도, 신장 등 여러 장기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니트로사민을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성 노출보다 지속적인 섭취가 더 문제예요.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체내 효소가 이 화합물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해 간과 신장에 축적됩니다. 특히 5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니트로사민이 어떻게 할 때 더 많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전자레인지로 베이컨, 햄, 소시지를 2분 이상 돌릴 때, 튀김치, 화구이 등에서 표면이 타거나 마를 때, 냉장 보관된 가공육을 여러 번 데울 때, 심지어 담배 연기나 오염된 물 속에서도 니트로사민이 검출됩니다. 스페인 식품안전청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가공육을 800와트에서 3분 이상 조리했을 때 니트로사민 생성량이 팬 조리 대비 최대 3.5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조리 방법이 음식의 화학적 안전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WHO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강한 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빠름보다 안전. 음식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균일하게 데우는 게
당신의 간과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그렇다면 전자레인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겠죠. 최근엔 스팀 오븐, 저온조리기, 에어프라이어의 재가열 기능 등이 많이 나오지만 비싼 기계를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조리 온도와 시간. 60도에서 70도의 낮은 온도로 2분에서 3분 더 데우는 것. 그게 고온 1분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음식을 데울 때도 뚜껑을 살짝 열고 한번 중간에 섞어주는 것만으로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발암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봅시다. 음식 속 니트로사민이 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위산에 의해 일부가 더 반응하면서 활성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간으로 들어가면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만 일부는 DNA와 결합해 변이세포를 만듭니다. 그게 쌓이면 결국 염증 조직, 손상, 더 크게는 종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낡은 세포를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DNA 복제 오류가 아주 미세하게 생기는데 BPA나 니트로사민, 스티렌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그 오류가 복구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게 염증을 만들고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결국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발암물질의 축적성 위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10년, 20년이 되면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플라스틱 용기부터 볼까요? 도시락통, 반찬통, 투명 밀폐용기 그대로 돌리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고온에 약합니다. 열이 가해지면 내부의 화학 결합이 약해지면서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물질이 흘러나오죠.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남성에겐 정자수 감소, 여성에겐 갑상선 문제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래된 용기일수록 표면이 미세하게 긁히고 갈라져서 더 쉽게 녹아 나옵니다. 혹시라도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많이들 하는 실수가 비닐 랩으로 덮어 돌리는 행동이에요. 한 번쯤 밥이나 반찬 위에 랩을 덮고 돌린 적 있으시죠? 랩은 기본적으로 석유계 화학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기름진 음식이 가열될 때 이 랩이 닿으면 화학 성분이 녹아 음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특히 고기나 치즈처럼 기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용출 속도가 빠릅니다. 랩은 냉장 보관용일 뿐 절대 가열용이 아닙니다. 음식을 덮을 땐 유리 뚜껑, 종이 덮개, 실리콘 커버를 사용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음식 자체로 눈을 돌려볼까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폭발하거나 독성 가스를 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란이에요. 껍질째로 돌리면 내부 수분이 증기로 팽창하면서 폭발합니다. 터질 때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는 화상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고추, 마늘, 청양고추 같은 향신료류. 전자파가 이 안에 캡사이신을 공기 중으로 확산시켜서 눈과 폐를 자극합니다. 눈이 맵고 목이 따가운 이유가 그거예요. 또 은박 포장 음식도 절대 금지입니다. 금속은 전자파를 반사해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건 실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수병, 페트병에 든 물 이야기입니다. 물이야 뭐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페트병은 60도 이상에서 구조가 바뀝니다. 그 순간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나와요. 이건 WHO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 위, 갑상선에 부담을 줍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우고 싶다면 유리컵이나 도자기컵을 쓰세요.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 지키는 습관입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종이컵라면 자주 드시죠? 전자레인지로 물 끓여서 돌려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컵 안쪽에는 폴리에틸렌 코팅층, 즉 얇은 플라스틱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게 고온에서 녹으면서 스티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스티렌은 신경계 손상, 간 독성,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컵라면은 끓는 물을 부어 먹는 용도이지 전자파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라면이 먹고 싶다면 반드시 냄비나 내열 유리 그릇에 옮겨서 조리하세요. 또 하나, 전자레인지에 자주 돌리는 음식 중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삼겹살. 이 음식들은 대부분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줄여서 IARC는 가공육을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말은 담배나 석면, 알코올처럼 사람에게 실제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 그러니까 소시지 1개 혹은 베이컨 2줄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약 16%에서 많게는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적은 양 같지만 이게 매일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식습관을 분석한 세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공육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 답은 보존제에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부패를 막고 색을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아질산염이 단백질 속 아민이라는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고온에서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즉 햄을 굽거나 베이컨을 전자레인지로 바짝 돌릴 때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니트로사민이 생겨요. 니트로사민은 우리 몸의 DNA를 손상시켜 세포가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게 쌓이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오래가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건 수십 편의 실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암 위험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2형 당뇨, 고혈압, 뇌졸중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고기의 포화지방과 나트륨, 그리고 방부제의 삼박자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스위스에서 진행된 45만 명 규모의 연구에선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20% 이상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식습관이 몸속의 시계를 조금씩 앞당기고 있는 셈이죠. 이쯤 들으면 그럼 앞으로 고기는 다 끊어야 하나요?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떻게 조리되느냐입니다.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것만으로도 니트로사민의 생성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레몬즙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서양에선 베이컨과 오렌지 주스를 함께 먹는 이유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 이런 과학적 배경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공육은 자주 조금씩 먹는 것보다 드물게 적당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일 아침 소시지를 구워 먹는 습관보다 특별한 날에 한두 조각 먹는 편이 몸에 부담이 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첨가 혹은 무아질산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요즘은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질산염을 넣지 않고 천연 추출물로 대체한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더 안전한 선택이에요. 가공육은 편하고 맛있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 남는 흔적도 깁니다. 단 한 끼라도 괜찮은 걸 먹자는 마음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음식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몫이죠. 마트 냉장식품 중에 은색 트레이로 된 것들 있죠. 겉에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이라고 써 있지만 내부 트레이가 알루미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파가 닿으면 불꽃이 일고 알루미늄 이온이 음식 속 지방과 결합해 소량이지만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신경계, 특히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치매 연구에서도 알루미늄 축적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죠. 되도록이면 트레이째 돌리지 말고 내열 유리 그릇으로 옮겨 데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아예 쓰지 말란 얘긴가요?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는 잘만 쓰면 매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리 도구입니다. 문제는 사용 습관이에요.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용기 바닥에 마이크로웨이브 세이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음식 덮개는 유리나 실리콘 커버로. 셋째, 기름진 음식은 한 번에 오래 돌리지 말고 30초 1분씩 나눠 데우기. 넷째, 랩과 종이컵, 플라스틱 포장지는 절대 금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전자레인지는 바람 제조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조리 도구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이런 정보들이 꼭 필요하냐면 우리의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같은 양의 독성 물질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땐 별 탈 없이 넘겼던 것도 60대 이후엔 간이나 신장, 호르몬 시스템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 중금속, 가공육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은 하루아침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조용히 서서히 몸 안에 쌓여갑니다.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냥 한 번 돌리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한 번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우리 식탁을 편하게 해줬지만 그 편리함이 곧 무의식적인 방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돌리는 몇 초 사이에 몸속에 들어올지도 모를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는 식탁 앞에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 용기, 이 음식, 이 습관 정말 안전한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